퇴직을 2달 앞둔 아버지 윤석호는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아파트 경비초소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 바람은 거세게 불었지만 그는 목도리를 한번 고쳐 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초소에 도착해 근무일지를 확인한 뒤 CCTV 화면을 살펴보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드러내듯 굳고 거칠었고 움직일 때마다 뼈마디가 뻑뻑하게 따라 움직였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관절염이 악화됐다는 진단을 들었지만 그는 주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몸 상태보다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는 조용히 휴대폰 가계부 앱을 열었습니다. 연금 입금일과 카드 결제일, 손주들의 학원비, 아들 가족의 생활비가 촘촘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고정 지출은 이미 경비원 급여와 연금을 모두 합친 금액에 거의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그의 눈썹은 서서히 내려앉았고 입술은 굳어갔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퇴직 후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교대 근무자가 오자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경비초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작은 편의점 불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지만 그는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먹고 싶은 끼니보다 손주들의 과외비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재촉하다가 그는 잠시 멈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자신에게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잠깐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생각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 문을 열자 집 안에서는 TV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의 밝은 웃음은 분명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40세 아들 준호는 아버지가 돌아온 줄 알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민정은 피곤한 표정이었고 손녀와 손주는 숙제가 아닌 태블릿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묻지 않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석호는 자신의 자리가 그저 지갑의 역할뿐인 듯한 느낌을 들키지 않으려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은 밤, 방에 누워 그는 전등을 켜지 않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한다는 자부심이 아닌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을 감당할 수 없고 이 상황을 끝낼 수도 없는 현실이 머릿속을 반복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불안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겨우 잠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위로받지 못한 하루가 또 그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호는 부엌 식탁에 펼쳐진 우편 봉투들을 한 장씩 들춰보고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가스요금 청구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손주 학원비 납부 안내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금액을 하나씩 확인하더니 무의식적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연금 입금일과 카드 결제일이 겹치는 주에는 통장이 거의 비어버린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점점 느려졌고 마지막 금액을 본 순간 그의 어깨는 더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며느리 민정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정은 잠시 눈치를 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종이는 손주 민수의 학교에서 온 체험 학습비 안내장이었습니다. 아버님, 학교에서 이런 게 왔는데요. 이번 달에 이것까지 내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석호는 종이를 한번 훑어보고는 잠시 말없이 앉아있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그의 목소리는 며느리 민정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힘을 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또 하나의 금액이 더해지는 느낌에 답답함이 치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금액을 말하며
계속 미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탁하는 사람의 불편함과 거절당할까 두려운 기색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석호는 괜찮다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지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한 것처럼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뒤 방에서 나오던 아들 준호가 이 장면을 힐끔 보고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여보, 당신이 한번 알아보면 안 되겠냐고 말했지만 준호는 대답 대신 하품을 한 번 하고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TV를 켜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화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활기찬 출근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잔을 입에 대는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셨습니다. 식탁에 다시 앉은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말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목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을 꺼내는 순간 집 안 공기가 얼어붙을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통장 잔액을 떠올리며 다음 달 카드 결제 예상 금액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경비원 퇴직 후에는 이 모든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경고등처럼 깜빡이고 있었지만 입술은 끝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오히려 가장 큰 외침처럼 집 안에 남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붙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비 인력 조정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석호는 게시판 앞에 서서 그 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시간이 줄어들면 급여도 줄어들 것이고 그것은 곧바로 가족 생활비 축소로 이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바라보며 한참 서 있다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공지를 대수롭지 않게 읽고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예고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일부러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함께 지내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는 집 문을 여는 것이 두려운 순간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또다시 생활비, 학원비, 카드값이 그의 이름을 부를 것 같았습니다. 그는 현관 앞에서 잠시 신발을 벗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TV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그를 반기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불안과 피로를 이해해줄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가며 이 상태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석호는 재직 중 마지막 급여 명세서를 받아들고 경비초소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한 순간 그는 숨을 한 번 멈추고 다시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지난달보다 더 적은 액수였고 이유는 경비 인력 조정으로 인해 근무 시간이 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겨우 버텨도 다음 달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는 명세서를 지갑에 넣었다가 꺼내기를 반복하며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도시락을 먹으려 했지만 입맛이 없어 젓가락을 한참 동안 들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이 사실을 가볍게 넘길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려 해도 털어놓는 순간 모든 짐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히고 도시락을 한 입도 먹지 못한 채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그는 며느리 민정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정은 조심스레 말을 꺼내려는 듯 망설이다가 아버님, 혹시 이번 주에 애들 학원비 내야 하는데 라고 입을 떼었습니다. 그 순간 석호의 가슴속에서 며칠째 쌓여있던 무언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 주에 학원비를 내면
다음 주 통장 잔액은 거의 바닥이라는 계산이 이미 머릿속에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답 대신 주방 테이블에 가방을 올려두었습니다. 민정은 그의 표정이 굳은 것을 보고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정은 죄송해요. 계속 부탁만 드려서 라고 작게 말했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 현실을 더 선명하게 했습니다.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만큼은 웃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오는 아들 준호가 하품을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는 냉장고를 열고 음료수를 꺼내 마시며 태블릿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일상적인 안부 인사나 근황을 묻는 말은 없었습니다. 석호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원비 이번 달은 좀 어렵겠다. 라는 말을 힘겹게 꺼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부탁도, 화도 설득도 아닌 지친 사람의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래도 애들 학원 공부는 끊을 수 없잖아. 라는 말을 툭 내뱉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석호의 머릿속을 정지시켰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돈을 대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문장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정은 놀란 듯 준호의 손목을 살짝 잡았지만 준호는 무심히 팔을 뿌리쳤습니다. 석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가슴 한쪽에서 오래전부터 묻어두었던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당연한 것처럼 취급받는 현실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감정을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한동안 침대에 앉아 움직이지 않으며 그는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가 아닌 오랜 시간 쌓여 마침내 터지기 직전의 폭풍전야 같았고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변화를 예고하는 첫 신호가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저녁, 식탁에는 피자 박스와 치킨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들이 먹고 싶다며 졸라대자 며느리 민정이 결국 배달 주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밥상을 보자 아이들은 환호하며 소리를 지르고 준호는 리모컨을 잡은 채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석호는 지갑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미 결제는 그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었고 휴대폰으로 결제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화면 속 금액을 본 순간 입술이 굳었고 숨을 들이마신 뒤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식탁에서 아이들은 신나게 이야기하며 먹고 있었지만 어른들 사이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정은 미안한 듯 눈치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준호는 이를 애써 모른 척하며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석호는 한 조각을 겨우 입에 넣었지만 음식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타겠다는 핑계로 부엌으로 향했고 뒤돌아서자마자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조용히 참고 넘어가면 오늘 밤은 또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엌 창문 앞에 서서 뜨거운 물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뒤 퇴직 급여 감소, 줄어드는 통장 잔액,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이 빠르게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결제된 배달 비용조차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식탁으로 돌아가자 준호는 태블릿 화면을 보며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후식을 달라고 보챘습니다. 석호의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이 살짝 흔들렸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는 자연스럽게 TV 볼륨을 높이며 소파에 눕듯 기대었습니다. 민정은 피곤한 얼굴로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다시 태블릿에 몰입했습니다. 집안에 음료 컵 비우고 치우는 사람은 없었고 누구도 비용이나 노동의 부담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석호는 순간 모든 장면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 느껴졌고 자신이 그 사이에서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자신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러나 돈이 필요할 때만 존재가 인정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지출을 계속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식탁 위에 돌을 떨어뜨린 것처럼 분위기를 단숨에 가라앉혔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TV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고 민정은 시선을 피한 채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들마저 화면을 보다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호는 손에 든 종이컵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명도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지만 그 한 문장은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아이들의 태블릿 소리가 작게 울리고 TV 화면은 멈춘 채 어둡게 빛을 냈습니다. 누구도 첫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 정적은 오히려 큰 충돌의 전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석호는 식탁 가장자리에 가만히 앉아 이 집의 기류가 이제부터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막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석호는 식탁 위에 놓인 학원비 청구서를 발견했습니다. 금액은 전달보다 더 올라 있었고 이번 달에만 2번 청구가 들어온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준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리를 흔들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지만 전날 밤의 말이 무시된 듯한 상황이 가슴 깊은 곳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그는 청구서를 접어 식탁 한가운데 내려놓은 뒤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제 말한 거 기억하냐?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평소와 다른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근데 어쩌겠어요? 학원 안 보낼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은 석호가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감정의 무게를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내세우며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밀어넣는 태도, 가장의 역할을 회피하면서도 비용을 요구하는 당연함이 한순간 모든 방향으로 날카롭게 드러났습니다. 석호는 거실 중앙에 멈춰 서서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가장이다. 이 집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너다. 이 말은 조용했지만 거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준호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책임지라고요? 지원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요? 그럼 나보고 아무 일이나 하라고요? 소리는 점점 커졌고 아이들은 두려운 표정으로 얼어붙었으며 민정은 부엌에서 뛰어나와 둘 사이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가장의 자격을 비난당한다고 느꼈고 석호는 가장의 역할을 대신 떠안아온 세월이 정당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서로의 상처를 향해 날카롭게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지금이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한쪽은 현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외쳤습니다. 쌓인 세월이 한순간 폭발하는 격렬한 충돌이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준호가 소리를 지르며 한 문장을 던진 뒤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없이 살 수 있어요? 곧 돌봄이 필요한 외로운 노인이 될 텐데 나랑 애들 없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석호는 그 말을 듣고 가벼운 충격이 아니라 뼈에 스며드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지갑으로만 존재하는 사람, 존재 의미가 지원에만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선언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균열은 깊어졌고 아무도 감정을 접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석호는 천천히 식탁 쪽으로 걸어가 청구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다음 달부터 생활비, 학원비, 내 돈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소리치지 않았지만 벼랑 끝에서 내리는 최후 통첩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이들은 두려움에 몸을 웅크렸으며 민정은 눈물을 머금고 숨을 참으며 서 있었습니다. 석훈은 누구의 반응도 기다리지 않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집안 전체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이제부터 이 가족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신호였습니다. 폭발적인 충돌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평소보다 지나치게 고요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며 조용히 움직였고, 민정은 부엌에서 말 한마디 없이 아침을 차렸습니다. 준호는 늦게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지만 전날의 여파가 그대로 남아있어 시선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석훈은 아이들의 도시락을 챙겨주고 신발을 신은 뒤 조용히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고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경비초소로 향하는 길,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전날의 대화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왔던 수년의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다시 재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 참고 버텨왔던 시간, 한 번만 더 라며 자신을 달래온 시간들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는 버틸 체력이, 경제적 여유가, 감정의 여유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 또한 선명하게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책임을 다하려 했던 사람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고독이 그의 걸음마다 짙게 묻어났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뒤에도 그는 평소처럼 주민들의 택배를 정리하고 차량 출입을 관리하고 경비 순찰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멈춰서면 머릿속에서는 전날 준호가 던졌던 한 문장이 메아리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없으면 외로운 노인 아닌가? 그 말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전부 부정하는 칼날처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안내 데스크 의자에 앉아 가만히 손을 모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그는 도시락을 꺼내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근하는 젊은 부부들, 아이들과 산책하는 부모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다른 가정들의 모습에 부러움과 동경이 아닌 깊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책임으로 시작되었던 가족이 어느새 의무와 의존, 그리고 침묵으로 고착되었습니다. 근무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창문 틈으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예전처럼 반가운 느낌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들은 숙제를 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눈치는 잔뜩 보이고 있었고 민정은 긴장한 표정으로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텔레비전 소리만 크게 켜져 있었고 눈은 화면이 아닌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침묵 속에서 모두가 어제의 말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무겁게 집안을 채웠습니다. 식탁에 앉은 석훈은 가만히 물컵을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과 행동에는 더 이상 화를 내거나 설득하려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포기감도 아닌 오랜 세월의 끝에 도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고요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정이 어린 목소리로 아버님 죄송해요 라고 힘겹게 말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변해야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현실 자체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확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그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갈등이 폭발한 다음의 하루였지만 진짜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생각이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상황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방식을 새롭게 정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가까운 시일 안에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훈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정돈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고 민정이 청소를 시작하려던 순간, 그는 가족을 모두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에 모두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모습이 어제까지와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말문을 열기 전 방 안에는 누가 숨을 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 집의 생활 방식이 달라진다. 아버지 석호의 말은 차분했고 흔들림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고 민정은 입술을 깨물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석호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앞으로 지원 가능한 금액, 필수 지출 항목, 그리고 아들의 경제적 역할 분담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내 연금에서 한 달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여기 적힌 만큼이다. 나머지는 내가 해야 한다. 이 말은 타협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정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듯 한참 말을 찾지 못했고 결국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석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치 오래 기다렸던 순간이 온 것처럼 고요하게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준호 너가 이 집에 가장 자리를 맡지 않았어도 아버지인 내가 대신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는 추가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감춰져 있던 무게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결정이었습니다. 준호는 말문이 막혀 고개를 숙였고 민정은 눈물이 고인 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만은 감지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석호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너와 내 가족이 결정해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 말은 모진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를 제안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기대어 왔지만 이제는 책임과 역할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바꿀 기회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변화해야 하는 사람은 아들 준호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준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고 그는 정리를 마치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는 이전과 같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부터 서로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으로서의 문이었습니다. 거실에 남은 가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누구도 이번 결정을 예전처럼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 가족은 피할 수 없는 선택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가까운 물류센터 면접을 보러 나갔고 며칠 후 합격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민정은 조용히 울음을 삼켰고 아이들은 아빠에게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석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신 채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멈춰있던 시간과 역할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을 바라보는 차분한 안도감이 그의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누르고 살아온 긴 세월이 마침내 끝나는 듯한 고요한 안도였습니다. 이후 가족의 지출 구조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민정은 생활비 항목을 함께 관리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과외도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며 조정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카드로 장난감을 사달라던 버릇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아빠가 퇴근하면 문 앞에서 뛰어나가 맞이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집안에서 책임과 역할이 처음으로 공유되고 있었고 그 변화가 어색하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던 부담의 무게가 마침내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퇴직 날 아침, 경비초소 앞에서 몇몇 주민들이 인사를 건네며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는 복잡한 감정 없이 미소로 감사 인사를 전했고 천천히 마지막 근무 일지를 정리했습니다. 퇴근길 해가 기울어가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지금까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과 남은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실감이 동시에 마음속에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을 열자 아이들이 먼저 달려와 안겼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가 퇴근 후 저녁 준비를 돕고 있었고 민정은 식탁을 정리하며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책임이 강요되지 않고 부담이 숨겨지지 않으며 희생이 당연시되지 않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변화는 단 하나, 용기 있게 내려진 한 사람의 결심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그는 조용히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시선을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의 삶을 지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집은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잔잔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보다 조금 가벼워진 어깨로 남은 생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